뉴욕 증시는 미국의 10월 미결주택 판매가 예상 밖으로 급증한 데다 유통업체 실적이 개선됐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0.95%, S&P 500은 1.28%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는 유럽 중앙은행의 출구 전략 연기 발표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FTSE 100 지수는 2.22% 급등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지난 2008년 10월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4% 오른 배럴당 8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0월 미결주택 매매가 예상을 뒤엎고 전월 대비 10.4% 증가한 89.3을 기록했습니다. 낮은 모기지 금리와 주택가격 하락세가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3만 6천 건으로 전주 대비 2만 6천 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당초 내년 초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채권 매입도 지속해 유동성 흡수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쌤 증시의 김종성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1950선에 다다르면서 향후에도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이 미국 증시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좀 통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 1%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긴급 구제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이런 소식이 또 들려지면서 유럽 증시 역시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있었던 하루였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일단은 지금 미 증시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강한 흐름 보여주었었는데요. 다우지수는 0.95% 상승한 11,362.41포인트, S&P 500 지수는 1.28% 상승한 1,221.53포인트에 장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또한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1.17% 상승한 2,579.35포인트에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1% 가까운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 증시 경기 회복의 기대감에 따른 상승세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강한 상승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10월 잠정주택 판매가 10.5%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강한 매수의 유입으로 이어져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소매 매출업종 또한 강세장의 움직임을 견인하는 데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는데요. 11월 유통업체의 매출이 기대 이상으로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개선 기대감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유럽 증시의 강세도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ECB가 금리를 20개월째 1% 동결과 함께 구제 금융을 통한 기업들의 국가에 대한 국채 매입을 계속할 것이라는 언급 또한 나오는 모습과 함께 대출 프로그램을 내년 1분기까지 연장할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강한 상승세를 이끌어 나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호재성 재료가 많았다. 이런 말씀인데요. 저희가 미국 베이지북 내용을 살펴보면서 미국의 고용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살펴본 적이 어제 바로 그 내용을 살펴봤었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어요. 지난주까지도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예상외로 좀 늘었더군요. 일단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베이지북에서는 고용이 개선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는 모습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냈었습니다. 지금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43만 6천 건으로 발표를 하면서 전주 대비 2만 6천 건 증가한 것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상치였던 42만 4천 건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직까지는 고용 회복이 조금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좀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연속 수급 신청자 건수인 4주 평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 43만 1천 건으로 2008년 8월 이후 최저치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속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결국 시장에서의 둔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고용 또한
개선되기는 하겠지만 큰 폭으로 개선세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이라 우려감이 커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처럼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기지 금리도 상당히 낮은데도 찾는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이런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발표된 지표가 선행되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요.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예, 일단은 지금 베이지북에서는 주택 시장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언급을 어저께 나왔었는데 네네. 결국 지금 실업률에 대한 이야기는 시장 예상보다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지만 잠정주택 판매 같은 경우 사상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개선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0월 잠정주택 판매 전월 대비 10.5% 상승한 것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1%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크게 웃도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2001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정주택 판매 같은 경우 매매 계약서의 사인이 이루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집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택 판매의 선행지표로 해석이 되는 경우인데요. 기존 주택 판매의 경우 거래가 완료됐을 때를 기점으로 집계를 잡기 때문에 미결주택 판매, 즉 잠정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 향후 1, 2개월 내에 기존 주택 판매로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실업률이 소폭 개선되고 있고 기업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도 계속적인 강세를 이끌어 나가기 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 또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완만한 수요 회복의 개선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가 그만큼 더 늘어나려면 고용이 늘어서 소득이 좀 늘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그런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유통업체들의 실적입니다. 상당히 괜찮게 나왔거든요. 예, 지금 유통업체의 매출은 기대 이상으로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통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져 나갔습니다. 11월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6%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예상치였던 3.6%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유통업체의 4분의 3 이상이 매출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베크로에어, B&G, JC페니,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 매출의 호조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추수감사절의 연휴 매출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소매업종에서의 강세에 따른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소비업체의 매출 회복에 기대감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결국은 미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끌어 나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미국 경제가 좀 냉각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고 그 때문에 2차 양적 완화책 6천억 달러 규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중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일단 뉴욕 연방준비은행을 통해서 8에서 10년의 만기 국채를 83억 9천만 달러를 사들였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11월 달에 있었던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한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미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유동성 확대 정책이 이어져 나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계속적인 이러한 연준의 국채 매입이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미국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또 긍정적인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한 기관에서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내년 수치죠. 2%에서 한 2.7%로 상향 조정했다. 이런 소식을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조금 시장 예상보다 좀 좋아질 경우 이 양적 완화에 대한 내용을 점차 축소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일단은 지금 시장이 경제가 예상보다 좋은 모습을 보였을 경우에 급격한 유동성 완화 정책을 이어져 나갔을 경우에 나중에 이러한 부분에 따른 부정적인 부분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유동성 완화 정책을 조금은 축소해 나가야 된다는 언급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양적 완화 정책이 이어져 나온 이후 경제가 회복될 경우에 출구 전략이 그만큼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양적 완화 정책에 따른 찬반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경제가 예상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유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야 된다는 언급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을 경우에 연준에서는 국채 매입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개입을 조금씩 줄여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플로시어 연은 총재 같은 경우 2년간 미국 성장률이 3에서 3.5%가 예상이 된다는 언급 또한 내놓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강한 확신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계속적인 이러한 흐름세를 이어져 나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만큼 이러한 경제 회복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시장에서의 연준에서의 국채 매입에 따른 움직임 또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미국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유럽 쪽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럽 증시가 급등을 했는데요. 상황부터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예, 일단은 유럽 증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시장에서의 ECB에서의 유동성 조치 연장에 따른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지금 영국이 2.2%, 프랑스가 2.1%, 독일이 1.3%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럽 지역의 3대 국가들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ECB의 기준금리를 20개월 연속 1%로 동결할 것이라고 발표와 함께 금융주 그리고 자원개발주, 에너지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이러한 흐름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ECB에서의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대출 프로그램을 내년 1분기까지 연장할 것이라 언급이 내놓으면서 유럽 증시에 대한 악재가 다소 완화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호재성 재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유럽 중앙은행이 긴급 대출 프로그램 기한을 연장을 한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고 기준금리도 동결했거든요. 관련 소식 전해주십시오. 예,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CB는 기준금리를 1%로 동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20개월 연속 1% 동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이러한 흐름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지금 피그스 국가에 대한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ECB에서의 기준금리 동결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ECB가 대출 프로그램을 내년 1분기까지 연장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의 정책의 불확실성이 조금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ECB의 대출 프로그램을 내년 1분기까지 연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러한 통화 정책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계속적인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커질 경우 내년 1분기에서 다시금 재차 연장할 수 있다는 언급 또한 내놓는 만큼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정책을 통한 지원세는 이끌어 나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ECB에 있는 EU의 20개국이 채권 매입에 대한 지속을 대부분 다 하겠다라고 언급을 내놨다라는 이야기 또한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스페인의 국채 매입 등 여타 불안한 국가들의 국채 매입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럽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아일랜드에 이어서 포르투갈 그리고 또 스페인 등 다른 국가들의 재정 적자 문제가 여전히 부각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마냥 저희가 방관해서는 안 되겠죠. 상품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국제 유가가 연일 강세예요. 어느덧 88달러 선까지 올라섰는데 이 수치 거의 2년 만에 최고치죠. 일단은 지금 유가 또한 강세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강한 매수세가 이어져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경제가 회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가 또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달러 약세에 따른 25개월 내 최고치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가는 88불 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값 또한 달러 약세로 인해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져 나가는 모습인데요. 금값은 0.7% 상승한 온스당 1389.3달러의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유로는 ECB 유동성 조치 연장에 따른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로화는
달러 대비 1.321달러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80.27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달러 약세 기조가 이어져 나가는 모습 보이면서 안전자산에서 지금 위험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경제지표 쪽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나올 내용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오늘 밤 같은 경우에 지금 실업률의 발표가 있는 만큼 실업률이 어떻게 나올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비농업 부분의 고용자 변동지수 그리고 실업률이 어떻게 나온지 여부에 따라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12월 공장주문과 ISM 서비스업 지수 등 주요 지표들이 발표가 있는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지표들에 따른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시장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글로벌투데이 매일 이 시간에서는 세계 최대 경제금융 미디어 AP통신과 온라인 동영상 커뮤니티인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경제 소식과 해외 토픽들 발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2018년 월드컵 개최국으로 러시아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월드컵을 처음으로 유치하게 된 러시아 현지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인데요. 2018년 월드컵 개최주로 선정된 러시아는 환희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러시아가 2018년 월드컵 개최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긴급 뉴스로 일제히 보도하며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열리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열광했는데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만세를 외쳤고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국제축구연맹 집행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겠다며 전용기를 타고 투표장인 스위스 추리히로 날아갔습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이날 스위스 추리히에서 열린 월드컵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러시아가 2018년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됐다며 이는 러시아뿐 아니라 동유럽권에서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월드컵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는데요. 러시아는 영국, 공동 주체인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등과 함께 2018년 월드컵 개최 신청서를 냈었습니다. 개최지 확정 직전까지도 러시아가 영국에 밀리는 것으로 관측했던 현지 언론들은 러시아 대표단이 마지막까지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을 한 것이 FIFA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2022년 단일 월드컵 개최를 염원했던 우리나라가 월드컵 유치에 실패해 국민들의 많은 아쉬움을 잡아냈는데요. 결국 최종 개최지로 카타르가 선정됐습니다. 카타르가 2022년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되자 수도 도하의 시민들은 감격에 겨워 얼싸안고 환호성을 지르며 열광했다고 현지 국민들이 전했는데요. 도하에 본사를 둔 아랍권 위성 보도 채널 알자지라도 관련 속보를 쉴 새 없이 쏟아내며 중동국과 최초의 월드컵 유치를 축하했습니다. 카타르는 월드컵 본선 진출 경험이 전무한 축구 변방국이지만 이스라엘과의 화합 등 월드컵을 통한 중동 평화를 역설한 끝에 이변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는데요.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국제대회 운영 능력을 검증받은 카타르는 지난해 2016년 하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고배를 마신 뒤 2022년 월드컵 유치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동 아라비아 반도 서안에 위치한 카타르는 인구 200만 명에 국토 면적이 한국의 경기도 크기에 불과한 작은 나라로 전체 인구 중 카타르의 국적 국민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카타르는 서구식 문화와 외국인 노동력 유입에 따라 이슬람 문화 영향도 점차 약화되고 있는 추세로 음주나 타 종교에 대해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등 개방적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사의 중대 발표가 전 세계인의 호기심이 집중된 가운데 공개됐습니다. 나사는 2일 슈퍼 미생물과 관련한 우주 생물학적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지구 생물학자인 펠리사 울프 사이먼 박사 연구팀은 2년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주 요세미티 국립공원 모노호수에서 채취한 박테리아를 6대 원소가 아닌 비소를 기반으로 한 배양에 성공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는 그동안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비소와 같은 독성분 속에서도 살 수 있는 새로운 슈퍼 미생물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생존이 희박한 지구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도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요. 한편 나사의 중대 발표 공지가 나간 이래 외계 생물체 발견이 아니냐는 호기심이 나오면서 인터넷 등은 한바탕 소동을 빚은 바 있습니다. 어제 미 의회에서 우라늄 농축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북한과 이란에 대해 쌍둥이 악마라고 표현하는 등 두 나라는 국제적으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2일 최근 북한이 공개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관련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노 총장은 이날 IAEA 이사회에서 최근 북한의 새로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보도를 접했으며 이는 북한의 경수로 건설만큼이나 심각하게 우려되는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수천 대 원심 분리기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이를 통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됐는데요. 한편 아마노 총장은 이날 IAEA에 대한 이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란은 IAEA가 이란 내 모든 핵물질이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는데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오는 6일에서 7일 이틀간 6개 당사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및 독일과 핵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이란의 최근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이란 정부는 자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IAEA의 문서에 대해 논의하길 거부해왔으며 지난달 29일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은 이란의 당연한 법적 권리로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화산 폭발과 폭우, 지진 등 끊이지 않은 자연재해들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도 폭설과 한파로 대중교통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몰아닥친 한파와 폭설로 2일 영국과 프랑스, 스위스 등을 중심으로 항공,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이 마비되고 학교가 문을 닫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영국의 런던 게트웨이 공항은 1일부터 폐쇄돼 이날도 모든 항공의 운항이 불가능했습니다. 게트웨이 공항의 항공 운항 중단은 3일 오전까지 계속됩니다. 철도의 경우 잉글랜드 남부를 운행하는 노선이 전면 중단되고 남동부선만 임시 편성 차량이 운행됐는데요. 유럽 대륙과 런던을 연결하는 고속열차인 유로스타 운행도 절반가량이 취소돼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날 영국 전역에서 모두 6,500여 개 학교가 임시 휴교했으며 상당수 회사들은 출근이 힘든 이 직원들에게 재택근무 지침을 내렸습니다. 프랑스도 예년보다 빨리 닥친 강추위와 폭설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북부와 서부 지방에 내린 폭설로 초고속 열차의 5분의 1이 감편됐고 파리 런던 간 및 런던 브뤼셀과 유로스타의 절반가량이 취소됐습니다. 폭설로 폐쇄됐던 스위스 공항들은 이날 오전부터 부분적으로 항공기 이착륙을 재개했습니다. 호주 당국은 A380 항공기 엔진의 제작 결함을 확인해 이를 보유한 3개 항공사의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퀀타스 항공은 이에 대해 배상이 안 되면 법적 대응도 불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 퀀타스 항공의 에어버스 A380기 엔진 이상 사고를 조사 중인 호주 교통안전국은 이 기종에 장착된 영국 롤스로이스 엔진에서 제작 결함 가능성을 규명했다고 2일 전했습니다. 교통안전국 조사 결과 문제의 트렌트 900 엔진 내 한 유류 파이프 외벽에 볼트머리가 들어가는 홈의 위치가 어긋나 파이프의 피로 균열, 유류 누출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새로 나온 유류에 불이 붙어 엔진 고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제작 결함 가능성의 문제로 충분히 중요한 안전사안이라며 교통안전국은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교통안전국은 롤스로이스사, 해당 엔진을 장착한 A380기를 보유한 항공사, 각국 안전당국을 대상으로 엔진에 대한 추가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문제를 보이는 엔진의 사용을 중지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달 4일 싱가포르에서 호주 시드니로 향하던 퀀타스 항공 소속 A380기의 엔진 고장으로 기체 일부가 파손되면서 싱가포르로 회항해 기상 착륙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퀀타스 항공은 이날 호주 연방법원에 롤스로이스를 상대로 원고 진술서를 제출하고 롤스로이스의 피해 배상이 불충분할 경우 법적 대응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트디부아르 대선에서 와타라 전 총리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선에 실패한 그바그보 대통령은 선거에 부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실시한 코트디부아르의 대선 결선 투표에서 야당 공화당 후보 알라산 와타라 전 총리가 당선됐다고 코트디부아르 선관위원장이 2일 발표했습니다. 유수프 바카요코 선관위원장은 이날 대선 결선 투표 최종 개표 결과 와타라 후보가 54.1%의 표를 얻어 45.9% 득표에 그친 로랑 그바그보 대통령을 제치고 승리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선 발표 후 와타라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거국 정보를 수립하겠다며 자신의 내각에는 각 정파와 사회단체 구성원들을 포함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바그보 대통령은 벌써부터 대선 결선 투표에 선거 부정이 있었다며 헌법위원회의 일부 개표 결과를 무효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 전국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코트디부아르 국민은 이번 대선을 계기로 국내 전국이 안정을 되찾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코코아 생산국 코트디부아르는 2002년 발생한 내전 후유증으로 정정 불안이 계속되자 그바그보 대통령은 임기가 2005년 10월 종료했음에도 6차례나 대선을 연기시킨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40여 명이 숨지는 등 이례 없는 참혹한 재난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산악 지역에서 2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버스에 타고 있던 교도관 40명이 숨졌다고 하레츠 등 현지 언론이 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지중해 연안인 도시 하이파 인근 카르멜 숲에서 이날 오전 발화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급속히 번지면서 이곳에 있는 다몬 교도소를 위협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교정청은 다몬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 500여 명을 다른 교도소로 임시 이감하는 작업을 지원할 교도관 40명을 버스에 태워 현지로 보냈는데요. 카르멜 숲을 초토화한 파마는 좁은 산길을 통해 다몬 교도소로 향하던 이 버스를 덮쳐 탑승 교도관 대부분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산불은 전례 없는 재난이라며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길을 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또 키프로스와 이탈리아, 러시아, 그리스 등의 산불 진화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 소방대와 군부대는 공중과 육상에서 동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오랜 가뭄으로 숲이 매우 건조한 상태인데다 날이 어두워져 불길을 쉽게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페인에서 알카에다 관련 테러 조직 협력 용의자 7명을 검거했습니다. 스페인 경찰은 알카에다 및 관련 조직과 협력해온 혐의로 7명을 체포하고 이들과 함께했던 다른 2명도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했다고 이를 밝혔는데요. 전날 밤 바르셀로나에서 경찰의 급습에 붙잡힌 이들 가운데는 파키스탄인들과 나이지리아인 1명도 있다고 스페인 내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바르셀로나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권을 훔쳐 이를 태국으로 보내 위조 토록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위조된 여권은 여러 나라에 있는 알카에다 연계 조직에 제공됐으며 이에는 지난 2008년 18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뭄바이 테러 공격의 배후단체로 여겨지는 테러 단체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 태국과 다른 유럽 나라들에서도 용의자들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졌다고 스페인 언론은 전했습니다. 성탄절은 전 세계인들이 1년 중 가장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축제일 텐데요. 12월에 접어들면서 세계 곳곳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물씬 빠졌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마친 미국 백악관은 대중에게 문을 열어 내부를 공개했고 뉴욕의 명물 록펠러 센터의 트리도 불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들어설 크리스마스 트리. 화려해 보이는 장식들은 실은 나무나 신문 등을 폐지로 이용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전국에서 수십 명의 자원봉사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뉴욕도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젖어들었는데요. 22m가 넘는 록펠러 센터 대형 트리에 환한 불이 켜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크리스마스를 대신해 고유의 명절 하누카를 지내온 유대인들은 촛불을 밝히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소식을 지구촌 별별 뉴스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하늘 나는 자동차, 현실에서도 가능할까요? 앞으로 5년 뒤인 2015년에는 하늘 나는 장갑차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 타블로이드 데일리 메일은 헬리콥터와 비행기, 그리고 험비의 기능 모두 갖춘 나는 장갑차가 곧 현실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갑차는 도로를 달리다가 기상폭탄과 같은 위험 상황에서는 버튼을 누르면 헬기로 변신하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테라프 기어사 등에서 미국 국방고등연구기획청의 지원을 받아 하늘을 나는 장갑차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갑차는 아프가니스탄 등의 국가에서 탈레반과 교정 중 유용하게 이용될 것이란 주장도 나왔는데요. 바로 군인들이 함정에 빠졌을 때 신속하게 탈출시킬 수 있으며 의료 행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어 부상당한 군인을 빠르게 옮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속옷이 개발됐습니다. 기존에는 X가 8개 붙은 라지 사이즈 속옷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무려 X가 15개나 붙은 거대한 속옷이 출시됐습니다. 바로 이 속옷은 영국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영국 코널즈 펜린 지역의 최대 속옷 회사인 빅 블루머스는 해외 각국의 소비자들의 요구로 체중이 45스톤, 약 285kg인 여성들을 위한 속옷을 출시했습니다. 지난주부터 판매를 시작한 이 초대형 속옷은 허리둘레 약 266cm인 여성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건데요. 이 초대형 속옷은 전 세계에서 높은 호응을 받으며 지난주부터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 벌써 100벌이 팔렸습니다. 풍만한 몸매 여성들을 겨냥해 틈새 시장을 공략에 나서기 위해 사업을 시작한 이 회사는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맞추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며 더 많은 요소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서는 코끼리가 도랑에 빠져 중장기 도움으로 구출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도 북동 아삼주 지역에서 한 아기 코끼리가 엄청나게 큰 도랑에 빠져 인근 주민들의 불도저를 동원해 가까스로 구출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아기 코끼리는 거리를 거닐던 중 봉변을 당했는데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나가다 자신의 몸집보다 훨씬 큰 도랑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도랑이 너무 깊은 탓에 혼자 힘으로 올라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다행히 주변을 지나가던 인근 주민들에 의해 금세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구출 방법이었는데요. 상당한 무게의 아기 코끼리를 사람들이 끌어올리긴 무리였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주변의 중장비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불도저를 동원해 코끼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구출된 이 아기 코끼리는 잠시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유유히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백인이 흑인으로 변장해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미국에서 은행 등을 털어온 연쇄 절도 용의자인 흑인 남성이 체포 직후 백인 남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하이오주 해밀턴에 거주하는 홀랜드 지드즈락은 지난 3월부터 2달간 은행과 약국 등을 털어 모두 15,000달러, 한화로는 약 1,700만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목격자들과 CCTV에 포착된 흑인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오다 방송을 본 지드즈락의 어머니가 아들을 알아보고 신고에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여자친구와 호텔에 숨어 지내던 지드즈락의 방에서는 범행에 사용됐던 2개의 마스크와 경찰의 추적을 피해 미리 체크해놓은 현금 다발이 발견됐는데요. 아무리 변장해도 어머니는 자식을 알아보나 봅니다. 인종을 바꾸면서까지 절도 행위를 벌인 이 범인은 징역 35년형을 선고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전거 왕국인 중국에서 지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자전거를 도둑 맞아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자전거를 연달아 3번이나 도둑 맞고 화가 치민 남다른 결정 내린 남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에 소개된 薛 씨는 최근 자전거 3대를 연이어 도둑 맞자 자전거 주차장을 나무 꼭대기로 옮겨버렸습니다. 매번 자전거를 끌고 나무를 기어올라 주차한 뒤 역시 매번 나무를 타고 자전거를 끌어내리는 그의 모습은 직장 동료들에게 포착돼 인터넷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그가 자전거를 보관하는 나무의 높이는 무려 5m. 웬만한 장정도 장비 없이는 올라가기 힘든 높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자전거를 도둑맞지 않겠다는 그의 의지는 대단했습니다. 나무에 오르기 전 신발을 벗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의 모습은 행인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는데요. 그의 기막힌 주차법은 지켜본 네티즌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독특한 사람이라고 웃어넘기는 네티즌들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전후반 90분의 축구 경기에서 참을 수 없는 생리 현상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긴장감 넘치는 월드컵 축구 경기 도중에 남모르게 대변을 본 축구 선수가 20년이 지나서 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스트라이커 게리 리네커는 1990년 제14회 이탈리아 월드컵 대회 16강에서 아일랜드와 맞붙었을 때 생리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고 선수들과 취재진 그리고 관중의 눈을 피해서 살짝 대변을 본 사실을 뒤늦게 밝혔습니다. 대표팀 은퇴 뒤 현재 BBC 방송 축구 해설위원으로 활약하는 리네커는 최근 발간된 테리버츠의 자서전에서 당시 전반에서 한 골을 넣고 후반전에서 1대 0으로 리드를 하고 있었는데 경기 도중 나도 모르게 생리적 현상이 일어났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그는 긴장을 해서 그런지 속이 진짜 안 좋았다며 상대편 선수가 왼발로 공을 드리블하고 있기에 태클을 했는데 순간 가랑이에 힘이 풀리면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재치 있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경기에서 리네커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겼을까요? 그는 당시 밤이었고 비가 와서 유니폼이 지저분했다며 흙을 묻혀 대충 수습하고 다시 경기를 뛰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엉뚱하기도 한 이 선수 리네커는 잉글랜드 대표팀으로 활약하면서 총 80경기에 출전했으며 48골을 기록하며 잉글랜드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생동감 넘치는 지구촌 소식으로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월) 서울 전역 아파트 거래량이 10월보다 60%나 급증했고 강남 3구는 2배나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중국 내 LCD 공장 설립이 최종 확정되면서 그룹 내 계열사와 부품 협력업체들의 중국 진출 행보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간부가 올해 안에 경기도를 타깃으로 하는 추가 포격을 예고했다고 일본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산업활동 동향 등 각종 경기지표 부진으로 4분기 GDP 성장률 하락폭이 예상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민간 연구기관과 해외 투자은행은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단순 인력이 9년 만에 5배 수준으로 늘어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제 결혼 비율은 지난 2000년 3.5%에서 지난해 10.8%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늘었네요. 네, 서울 지역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느냐는 좀 분석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9월부터 조금씩 늘어나던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크게 증가했는데요. 특히 11월에는 서울 전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10월보다 60%나 급증했고 강남 3구는 2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은 3,926건으로 지난 10월보다 60% 늘어났는데요. 집값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 3월 4,653건의 현건 이후 최대 거래량일 뿐만 아니라 비수기인 11월 거래량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수치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구의 거래량 증가세는 가히 폭발적인데요. 서초구의 경우 10월 177건이던 아파트 매매량이 11월 들어 40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강남구는 231건에서 459건으로 송파구는 211건에서 380건으로 가파른 거래량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강남권 아파트 거래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데다가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급매물을 찾는 수요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강남구 개포동의 한 부동산 공인 관계자는 실제 거래 사례가 늘어나면서 물건을 거둬들이는 집주인이 늘어나서 시장 분위기가 매도자 우위 분위기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기타 지역도 모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집값도 받는 분위기가 확연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은 0.02% 올라 지난 2월 이후 40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거래량도 늘고 가격도 오르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군요.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차라리 매수를 하겠다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또 저점으로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심리가 그대로 반영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이 중국 공장 승인이 났네요. 네,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이르면 내년 초 중국에 LCD 공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중국 현지 언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중앙정부는 최근 수저우시와 광저우시에 양 회사의 공장 설립 허가를 최종 통보했는데요.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지난달 말 개최된 중국 국무위원회에서 양사의 중국 내 LCD 공장 투자 신청권이 승인돼 현재 지방정부에 통보한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앞으로 일주일 뒤 관보에 정식 기재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된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 양사는 올해 말까지 건축 허가 등 공장 설립을 위한 세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공장 건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양자는 투자 신청 이전에 이미 합작 투자에 대한 협의를 모두 끝냈기 때문에 공장 건설을 위한 산만 뜨면 되는 상황인데요. 양사의 관계자는 연내에 해당 지방 정부와 공장 건설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끝낼 예정이라면서 이 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본격적인 양사는 2012년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총 30억 달러를 들여 수저우에 7.5세대 LCD 패널 공장을, LG 디스플레이는 광저우에 40억 달러를 투자해 8세대 패널 공장을 건립한다는 투자 신청서를 중국 정부에 제출한 바 있는데요. 한편 중국 중앙정부는 일본의 샤프와 대만 LCD 업계의 공장 건립 승인은 유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업체들은 일본과 대만 등 경쟁 기업을 제치고 급성장한 중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런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가 농후하다. 이 국방장관의 발언이 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 정두원 의원이 이 서해 5도 사이에 있는 우도에 대해서 북한이 상륙작전을 펼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내놨었는데 일본 도쿄 신문이 이 경기도 지역에 폭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또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연평도 폭격에 이어 굉장히 강력한 수준의 대응인데요. 네. 북한의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간부가 올해 안에 경기도를 타깃으로 하는 추가 폭격을 예고했다고 일본 도쿄신문이 보도했는데요. 경기도에 대한 폭격이 있게 된다면 사실상 전면전으로 치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네. 도쿄신문은 북한 정부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대남 및 해외 공작을 담당하는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의 한 간부가 해를 넘기기 전에 경기도를 목표로 새로운 폭격이 있을 것이라면서 서해상의 한국 군함에도 큰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3일 연평도 폭격 이후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겠다는 발표 직후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신문은 이번 발언이 구체적 계획을 전달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한국 본토에 대한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파문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또 다른 북한 관계자도 연평도 폭격이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군사행동이며 청년 대장이 더욱더 큰 보복으로 계속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는데요. 청년 대장은 김정은 국방위원장 후계자인 삼남 김정은을 가르치는 것으로 김정은이 연평도 폭격에 깊숙이 관여해서 간섭이 시사했다고 도쿄신문은 설명했는데요. 사실 이번에는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매우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기도에 대한 추가 폭격이 있게 된다면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한 점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대로 확실한 점검이 있어야 될 테고 혹시 모를 그런 위협에 대비한 그런 대비책도 충분히 강구를 해야 되겠죠. 다음 소식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총생산 이 GDP 성장률이 점차 감소할 것이다. 마이너스 성장도 예견이 된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계속 좀 둔화되는 양상인데요. 네네.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하락폭이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민간 연구기관과 해외 투자은행이 점치는 것처럼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로 가라앉는 상황까지 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경기 둔화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3, 4분기 실제 국내 총생산은 전기 대비 0.7%, 전년 동기 대비 4.4%씩 각각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해 1, 4분기부터 7분기 연속으로 전기 대비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셈인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 주도의 경기 회복에서 바통을 이어받은 민간이 올 상반기부터 제조업 중심으로 생산을 늘리면서 고용 회복과 소비 심리 개선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4, 4분기인데요.
지표상으로 봐도 GDP의 전기 대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성장 둔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GDP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경제 주체들 실감하는 실질 국민 총소득이 3분기에는 전기 대비 0.2%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직접적인 시그널은 산업활동 지표에서 예고되고 있습니다. 10월 산업 생산 증가율은 마이너스 4.2%로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재고 조정 압박이 강해지면서 시장의 예상을 크게 빗나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여기다 유럽 재정 불안, 북한 리스크 등 대외 불안 요인과 반도체와 자동차 등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요 제품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4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지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이 외국인 노동자 숫자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 5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그만큼 외국인들의 국내로 유입이 많이 되면서 국제 결혼도 점차 많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우리나라가 이제 완연하게 다문화 국가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네. 외국인 단순 근로자가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또 결혼하는 10쌍 중 1쌍은 국제 결혼이라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네. 2010년 대한민국은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 결혼이 급증하는가 하면 개인 기부가 늘어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사회의 어두운 부분으로는 아동 성폭력의 신고 건수가 10년 내 1.7배나 증가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0에 따르면 총 혼인 건수 중 국제 결혼 비율은 2000년 3.5%에서 지난해 10.8%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제 결혼 중 외국인 신부와 결혼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59.8%에서 75.5%로 크게 늘었는데요.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신부를 맞이하는 비율이 가장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방문 취업제 실시로 동포 인력이 크게 늘어나면서 외국인 단순 인력도 2001년 11만 명 수준에서 지난해 51명대로 5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로 접어들면서 외국인과 더불어 살기 위한 각종 사회,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내용, 다양한 소식 살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과 유럽 증시도 크게 올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재료가 반영이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발 센 증시에서 우리 시장 출발 상황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